햇빛조차 들지 않는 2평짜리 골방. 모텔 카운터 옆 창고를 개조한 그 비좁은 공간을 채우는 건 구형 브라운관 모니터가 토해내는 파란 불빛뿐이었습니다. 지친 청년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 차가운 빛만을 받아 희미하게 번쩍였죠. 창문 하나 없는 완벽한 고립의 공간.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새어들어오는 날카로운 삐걱거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모니터 화면에 시선을 받고 있던 그 청년이 지금은 서울의 마천루가 발밑으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 가치 10조 원대 제국의 총수로서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자기 이름 석자를 더듬거렸고 전 재산을 허공에 날린 뒤 유서를 쓰려 펜을 쥐었으며 빚쟁이를 피해 모텔 창고방에 숨어 불어터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바로 그 흙수저 청년입니다. 자신이 등릴 방 한 칸조차 없었던 길거리의 고아는 도대체 어떻게 수천만 명의 밤을 책임지는 거대한 안식처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의 선악록 주인공은 가장 밑바닥에서 거대한 유니콘을 빚어낸 사나이 야놀자 이수진 대표입니다. 1978년 충청북도 충주. 이수진이 태어난 그 해부터 세상은 그에게 한치의 온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살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재혼하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를 거둔 것은 주름진 소장농 할머니였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바틀매도 밥상 위에 쌀밥 한 그릇이 넘치는 법은 없었죠. 그 지독한 생존의 굴레 속에서 교육이라는 사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소년 이수진은 칠판의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한 반에 60명이 넘게 바글거리던 교실에서 그를 모르는 고아 소년을 다정하게 안아줄 여유를 가진 어른은 없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야속한 세월은 흘렀고 이수진은 여전히 교과서에 그려진 그림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5학년이 되던 해 새로 부임한 독한 담임 선생님이 국어책을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울 때까지 넌 오늘 집에 못 가.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지 못하면 여지없이 매가 날아왔고 해가 져서 교실이 붉게 물들 때까지 활자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소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처음으로 국어책 한 줄이 더듬더듬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쉰 목소리의 울림 직후 이수진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가난이 억눌러온 결핍이 희열과 만나 처음으로 불꽃을 튀긴 순간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 그것이 훗날 이수진의 인생을 질주하게 만드는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천안공업전문대 금형과를 졸업한 이수진은 곧장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월급쟁이로 3년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입고 먹는 것을 극한으로 통제하며 모은 돈은 4천만 원. 재테크 서적을 성경처럼 달달 외우던 26의 그에게 그 통장은 세상의 문을 부수고 나갈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먹구름이 걷히며 주식시장의 광풍이 불어닥치는 때였습니다. 양봉, 음봉, 데드크로스. 차트의 선들이 세상의 진리인 양 맹신했던 이수진은 거침없이 베팅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얄팍한 지식으로 덤벼든 청년을 잔인하게 비웃었죠. 불과 6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녹아내렸고 1년이 지나자 남은 돈마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불 꺼진 골방 안 26살의 이수진은 잔해경원의 빈 통장과 싸구려 펜 하나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유서를 쓰려던 참이었죠. 그때 낡은 TV 브라운관에서 한 할머니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어 모은 70억 원을 대학에 기부한 주름진 할머니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할머니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못 배운 것이 너무 큰 한이 되어서요. 나는 이미 늦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펜을 쥐고 있던 이수진의 소나귀에 왈칵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서 대신 다른 종이를 꺼내 들고 한 문장을 꾹꾹 눌렀었습니다. 3천억을 모을 때까지 절대 죽지 않겠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숙식이 해결되는 모텔이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냄새나는 욕망의 공간이었죠. 매일 새벽부터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를 뒤집어 쓰고 변기를 닦았고 취객이 토해놓은 복도를 쓸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진은 그 굴욕적인 노동 안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구조로 방을 선택하는지, 청소와 비품 관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걸레질을 하는 그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바닥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집념만이 고무장갑을 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4년 반의 모텔 생활을 거친 이수진은 2004년 숙박업 종사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구인구직을 연결하고 업계의 고충을 들어주었죠. 확신을 얻은 그는 2005년 회원 7만 명의 카페 모텔 투어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닻을 올렸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에 후배 직원 단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던 어느 날, 이수진은 친분이 있던 한 모텔 사장의 카운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소파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팽팽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이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저 믿고 딱 100만 원짜리 광고 한 번만 맡겨보시죠. 한 달 뒤에 손님이 안 늘어나면 제가 사비로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모텔 사장은 반신반의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수진은 미친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사비로 치킨을 시켜 돌렸고 밤새 인터넷에 정성스러운 리뷰를 퍼뜨렸습니다. 한 달 뒤 파리만 날리던 모텔의 매출이 폭등했고 한꺼번에 50여 개의 모텔이 광고를 맡기며 황금기가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경쟁사 모텔 가이드가 모텔 투어의 상표권을 몰래 먼저 등록해버린 것이죠. 핵심 개발 인력마저 6개월치 소스코드를 통째로 빼돌려 넘어가 버렸습니다. 2년 동안 바닥을 기며 일궈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경쟁사는 상표권 포기의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해왔지만 이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독한 소주로 억울함을 삼키며 밤을 지새우던 날들. 하지만 그는 부서진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이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는 2006년 10월 세상을 향해 새로운 이름 하나를 던졌습니다. 바로 야놀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야놀자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지만 생존과 성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제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수진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전국을 누볐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현금 장사에 익숙하고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모텔 사장들에게 인터넷 예약이란 재앙과도 같은 소리였으니까요. 그러던 2014년 거대한 시대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치킨을 시키는 모든 행위가 스마트폰 안으로 빨려 들어가던 혁명의 시기. 이수진은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직감으로 모바일 당일 숙박 예약 시스템 개발을 강행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임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습니다. 대표님, 개인인보 유출된다고 난린데 누가 미쳤다고 자기 이름으로 모텔을 스마트폰 예약합니까? 이건 우리 무덤 파는 짓입니다. 핏발선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던 이수진이 책상을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조건 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당장 밀어붙이세요. 그의 배팅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앱 가입자 수가 폭발했고 불과 1년 만에 야놀자는 업계 1위로 군림했습니다. 2015년 100억 원의 첫 외부 투자를 시작으로 2017년 5천억 원, 2019년 1조 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신화, 유니콘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야놀자에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업 가치 8조 원. 대한민국 두 번째 데카콘의 탄생이었습니다. 남들이 토해놓은 변기를 닦던 청년의 이름이 미국 나스닥 빌딩의 전광판에 찬란하게 새겨진 날이기도 했죠. 2평짜리 골방에서 홀로 브라운관을 들여다보던 그 청년이 이제는 200여 개국을 하나로 잇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핀 조명이 언제나 영광만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데카콘의 환희가 터진 지 4년이 흐른 지금 야놀자가 목표로 했던 나스닥 상장의 길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8조 원을 호가하던 기업 가치는 장외 시장에서 3조 원 안팎까지 주저앉았고 수익성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이수진의 발걸음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창사 2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글로벌 임직원 4천여 명에게 개인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나눠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가 마이크를 쥐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식 증여는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뚫고 나갈 미래를 공유하고 진짜 주인의 무게를 나누어 갖자는 의미입니다. 홀 안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하지만 그 소음의 한가운데선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아직 멈춰설 수 없는 사냥꾼의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야놀자는 연 매출 1조 원의 벽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세우며 뉴욕 맨해튼의 사무소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나스닥을 향한 불도저는 지금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중입니다. 한글을 몰라 매를 맞던 소년, 4천만 원을 날리고 변기 앞에 무릎 꿇었던 청년, 상표권을 빼앗기고 쓴 소주를 삼키던 창업자. 이수진이 걸어온 되적에는 영웅서사의 금빛 광채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히고 깨진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핏자국의 수만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레이스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끝낼 생각도 없을 겁니다. 대단한 천재성이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한 다음 날에도 뻔뻔하게 다시 문을 두드린 것. 남들이 더럽다고 외면한 공간을 끝까지 부여잡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2평짜리 골방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주춧돌이 되었는가 라는 이 지독한 역설. 이수진을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운명적인 시대의 흐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구덩이마저 자양분으로 삼아버린 한 인간의 맹목적인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수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마음속 어떤 공간을 떠올리셨나요? 당장은 허름하고 때론 남들이 비웃을지 몰라도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만의 작은 골방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모텔 청소부에서 수조원대 기업가로 온몸의 땀으로 진짜 부자가 된 이수진. 하지만 여기 오직 혀끝 하나로 재벌 3세를 연기했던 완벽한 가짜가 있습니다. 땀으로 쌓아올린 진짜의 삶과 거짓이 빚어낸 가짜의 삶. 그 아득한 선악의 경계를 넘나들 악인 전청조편의 링크를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그가 빚어낸 추악한 거짓의 결말도 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선언록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